자, 중학교 때 했던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먹힌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클리닉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이제 결정이 나면 그 다음 클리닉은 바로 그 학교 기출 보여드립니다. 첫 시험. 근데 이제 학교 기출 보면 이게 뭐야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할만하네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보게 될 거고,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가볍게 봤던 게, 자, 어느 작품이든 상관없이, 자,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메인이 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시든 어떤 느낌을 가지시든 상관없게끔, 자, 보자면, 자, 이게, 자, 감정이죠? 네, 좋습니다. 자, 하나 챙기시고요. 자, 개인의 감정을 글로 글로 표현하는 게, 자,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잡는다면, 자, 1인칭 기준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심리라든지 상황이 주된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에 나오는 감정 표현이나 혹은 드러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전부 뭐다? 그냥 그 화자의 상황이자 뭐 관찰이자 뭐 경험이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자기 내면도 상관없죠. 이게 전부 대상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번 주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살고 싶다 라는 얘기는 뭐다? 단순 소망 희망에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은 뭐다? 지금 상황이 매우 그지 같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의 라인업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수 남기가 조금 비중이 높았어요. 이해도 있었지만 단수 남기가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비문학이랑 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약간의 심해가 있다, 상징이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소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 이번 할 부분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통칭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서사라 얘기했습니다. 자, 서사. 우리가 이제 서사가 이어지다 그쵸, 스토리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소설을 포함한 서사. 자, 소설은 서사의 부분 집합입니다. 서사가 전체 집합이에요. 자, 이 친구는, 자, 기본 베이스가 뭐냐? 자, 얘를 먼저 낍니다. 샤킹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 대부분 과학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쵸? 뭐 주몽신화, 뭐 다 알고 있죠. 단군신화,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허구적인 것을 기반으로, 자, 4개가 피처링이 됩니다. 서술자가 첫 번째 가볍게 어떤 거죠? 자, 특정 사건을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죠? 역순, 즉 역순행적 구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혹은 뭐예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넣어서 뭐 액자식,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서사 집합입니다. 그러면 소설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서사 4개의 특징에 갈등 구조가 끼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주몽신화 다 아시겠지만 주몽신화에도 갈등이 있어요. 알고 있죠? 지가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알을 낳으니 뭐야? 그 알을 버리지 않나? 뭐 깨려고 하지 않나? 심지어 뭐예요? 걔네들 형제가 주몽 졸라시게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죠. 왜? 뭔지 아시죠?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럼 걔는 소설이지 않냐? 라고 하는데 걔는 소설이 아니에요. 아니, 갈등인데 왜 소설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갈등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게, 갈등 구조가 없으면 전개가 아예 안 되는 게 소설입니다. 주몽은 알을 깨려든가 도망치다 이런 거 없어도 어차피 핵심은 뭐예요?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화에서 갈등 구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언빌리버블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극적 긴장감이라고. 극이라는 게 클라이막스의 극이 아니라 연극과 같은 판타스틱 이런 걸 이제 극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극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설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중3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소설의 3요소는 뭐가 됩니까? 저번 주에 지나가시 얘기했죠. 자 저거 중3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주된 거라고 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중3 때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현대 소설도 현대 소설은 뭐 대부분 읽을 수 있는데 가끔 브레이킹 걸릴 때가 있고 고전 소설은 이 사람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이런 경우도 종종 존재하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우리가 TV로 보는 그 씬 있죠? 극에서도 장면을 씬이라고 해요. 예, 극문학에서도. 근데 소설에서도 그 장면에 일단 몇 명이나 등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진행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왜냐면 소설도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장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의 포인트를 두되 그 장면을 구성한 게 누구냐? 얘네 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구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셨던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의 3요소라고 많이 기억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뭐였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였어요. 그러면 문체는 뭐냐? 자, 문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쓰는 스타일이겠죠. 그러면 자축에 소설 누가 써요? 아니 작가가 쓰겠죠. 작가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것들이 뭐예요?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죠. 문체에서는 3개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거랑 포함이죠. 자, 첫 번째 시점, 그 다음에 초점, 마지막에 제시방. 다 서술자 기준. 요 3개만 끝나요. 이게 소설 전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인물 사건 배경. 자 우리가 인물과 사건을 합치면 뭐라 그런다? 맞아요. 이게 바로 스토리이자 일종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장면이니까.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거 읽었을 때 멘탈이 터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인물이 메인 같아요? 사건이 메인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한쪽이 없어졌을 때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건은 없어져도 사람은 있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인물이 사라지면 사건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멘탈 나간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때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경험하셨겠지만 주인공이나 누가 메인인지 아니까 그나마 몇 번 읽으면 읽혀요. 근데 모의고사나 우리들처럼 외부지문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자기 훅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멘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물 구도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작품 안의 시공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시대적 배경 얘기하는 건데 시대적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에 깔린 배경이지 정말 그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참고용으로 이렇게 서브로 들어오는 게 요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의 구성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항상 내용 플러스 형식. 내용 플러스 형식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내용은 보면 된다고 치지만 형식. 자 요것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시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간혹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조금 연한 색깔로 보면, 자 이렇게 작가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 시라고 치고 소설로 치면요,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작가랑 서술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함정은 뭐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근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에서는 화자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서술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은 다 누구냐? 바로 작가의 아바타입니다. 작가의 라인업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표면상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화자와 동일시한다 이런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뭐예요? 뭐 자연물 등에서 일종의 상관물 매개체가 나오는 거고, 서술자의 아바타로 또 기능하는 게 뭐예요? 인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솔직히 같게 봐도 문제는 다 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영화 일지만 뭐 있으셨어요? 같이 죽어보자. 자 아무튼 중앙보편 같은 경우는 저거를 서술형으로 쓰게 시켜요. 근데 단어 하나 틀리면 서술형이 6점인데 그 중에 4점을 날립니다. 단어 하나 틀리면 미친놈들이죠. 근데 미친 학교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보편은 조금 셌고, 저거 논란 없게끔 하려고 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주관식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100점이 48명 나오네요. 미친 사람들인가? 다 뒤지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함정사들아.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보편처럼 1등급 컷이 한 81, 82 이런 데는 할만해요. 싸우면 되니까 그냥. 그렇죠? 낙생은 숨도 못 쉬어요. 거기는. 낙생이랑 비슷한 학교가 의외로 분당고. 대신 반대예요. 거기 평균 점수가 40점대 초반이라서 거기는 그렇죠. 200명 중에 100등이 40점대 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위아래 또 벌어지겠죠? 학교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학교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디테일을 보는 거죠. 아무튼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선만 이해해도 상관없다. 즉 화자나 서술자는 작가의 아바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화자랑 서술자는 뭐냐면 파란 괴물. 근데 이제 인간이 파란 괴물 조종했던 게 아바타 1이었나? 뭐 아무튼 저 진짜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바타 1에서는 인간이 그 파란 괴물로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작가고 그 파란 괴물 조종하는 파란 괴물이 아바타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은 뭐냐면 주인공이라기 좀 그러니까 주연이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칭은 주인공이 맞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예를 들어서 껌빛단 일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여기서의 주연은 누가 되는 거다? 이인국 박사가 되는 거고, 그죠? 박시전이라 치면 생각해봐. 박시전 유충열전 들어가서 알지? 여러분 생각해봐. 박씨가 작가입니까? 유충열이 작가야? 그건 아니지. 그치? 소설을 이끌어가는 게 누군지는 대충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저는 주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선택지로 진짜 많이 나오고 수능은 디폴트 얘가 되는 건데, 자, 들어봤을 거예요. 제시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지금 개념만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하다가 뭐냐면
요게 너네 고3 때까지 개념 전부예요. 이 이상으로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개념이 좀 더 필요하다면 고전 같은 경우 좀 필요하죠. 영웅 군담은 이렇게 전개되다. 이런 건 좀 있는데 소설의 디폴트는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서술자의 개입. 네, 혹은 저걸 편집자적 논평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편론입니다. 네, 자 보면요. 자, 요거는 좀 잘 봐게. 직접 제시는 자 봐봐. 문체는 누구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가가 직접 제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가가 직접 제시한다는 얘기는 정말 무슨 소리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소설의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그냥 진짜 기름기 딱 빼고 팩트만 설명해요. 주관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철수는 젊고 용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 함정이 뭐예요? 봐봐. 철수는 젊고 용맹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철수에게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얘는 소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젊고 용맹한 사람 쭉 가는 거예요. 박씨 같은 경우도 유충렬 같은 경우도 뭔가 영웅과 같은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얘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제를 아예 깔아버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라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간접 제시는 저 작가가 돌려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들 소설에서 모든 대사 있죠. 다운표 다 박혀있는 거. 전부 간접입니다. 전부. 직접 제시를 못하니까 말, 행동, 외양 등으로 하는 게 간접 제시예요. 제가 표로 정리는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고정이 돼요. 네,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끝. 근데 직접 간접 굳이 구분 안 해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으면 적어도 고전에서는 안 들려요. 고전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 소설 할 때는 뭐만 이해하면 돼요? 한자어, 누가 누군지 해석, 요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저번 주도 봐서 알죠? 제가 시에서 표현법 얘기했나요? 그냥 표 보세요 하고 말았죠? 직관적으로 봐도 풀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과적인 감들이 되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표현법과 설명,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거를 읽어합니다. 무슨 소리냐? 봐봐.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왜 흔들렸어요? 모르죠. 빡쳐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추워서인지 아니면 그냥 눈 아파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해 몰입할 수 있게 밑밥 던져주는 느낌, 떡밥 던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자면, 자, 앞에 보면 제가 커피 단위를 박아놨죠. 자, 그러면 자, 바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네 줄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지금 11페이지 딱 네 줄. 혹시 학교에서 커피 단위 배우신 분? 중3 때.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직접 제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두 분 아실 거예요. 이인국 박사는 소설 끝날 때까지 이런 놈입니다.
그쵸? 변함이 없어요. 이런 놈이에요, 그냥. 자, 어떤 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요, 두 가지 전통. 일단 이 박사가 의사인 건 알겠네요. 그쵸? 자, 보시면 병원 안이 청결하다, 뭐 정결하다는. 자, 치료비가 개비싸. 그러면 자, 우리가 커피 단위를 안 봐도 모르는 사람도 잘 있죠, 형들. 그럼 얘 성격 대충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결벽증 깔고 갈 거고, 이거 졸라 중요시할 거고. 그치, 이거. 이거. 끝난 거예요. 자, 소설 안 봤어. 우리 지금 거의 두 문장 봤거든? 이게 직접 제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브레이킹 잘 걸어야 돼. 고전 소설에서도 인물 설명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그거를 주입을 하고 가야 돼요. 이 인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커피 단위를 이제 내신 때 만약에 해가지고 한 두세 바퀴 돌렸다 하면 이제는 아예 못이 박히는 상황이 된 거고, 처음 본 상황이라도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좀 더 나아가면 두 번째 줄. 자,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에서는, 첫 진료겠죠? 첫 진료에서는 병보다 양아치다. 환자가 아픈 것보다 부담 능력, 돈. 그러니까 내신 때는 막 부담 능력에 동그라미 치고 막 뭐예요, 이기주의자, 뭐 풍물주의다 이렇게 필기하겠죠. 굳이 뭐 필기할 게 있나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 필기로 많이 정리하셨던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는 선지로 그냥 디폴트로 박아버려요. 학교에서 수업 안 했는데요? 근데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불친절하게, 중학교에 비하면 불친절하게 암기 요소를 안 줘요, 거의.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발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의 대전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면 되게 힘들어요.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학교 1지망, 2지망 기준으로. 아시겠죠? 귀지망 있었어요. 기억 안 나면 정상입니다. 네, 1점에서 끝날 거로. 네, 보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대요. 자,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다. 자, 세 문장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돼요. 고전 소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아침이라 심신미약 상태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세 문장 지금 살짝만 곱씹어 보면 다시 보는 거야. 전통적인 특징. 자, 여기서 내신 치료를 하면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전통 어떻게 만들어지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적이에요. 그럼 전통이라는 말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일했던 사람이고 큰 사건이 없는 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두 분은 아시죠? 자, 큰 사건이 한 3번 있었어요. 일본, 소련, 미국. 다 어땠어요? 기회주의 탐내가지고 다 했죠. 지성격 변한 게 아니라 지성격을 이용해 먹었어요. 전문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접 제시가 개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 아시겠죠? 더군다나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4줄 읽어봤죠? 제가 굳이 안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시점 뭐예요? 누가 봐도 지금 3인칭부터 때리고 시작했으면 전지적이죠. 그러면 자, 고등학교 때 뭘 물어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지적 들어봤고 1인칭 주인공, 관찰자 다 알아요. 그럼 단적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게 시키잖아요. 이게 거짓말 맞죠? 이거 서술형이었어요. 맥락이. 근데 봐봐. 왜 전지적 작가 시점 썼어요? 왜 선배들이 단어 하나 잘못 써서 사전 깎인 건지, 단어 하나 잘못 봐서 선지 날리는 건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감으로. 이걸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뒤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시에서도 주된 포인트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전지적인 뜻이 뭐예요? 너네 다 알잖아, 그죠? 느낌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문점이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들었을 때 뭐라 그랬었죠? 네, 학교 물어보면서 제가 학교에 서술형이 있냐 없냐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저게 되게 빡세요. 아니면 늘고처럼 그냥 삼지선다, 이지선다 연맥이는 경우도 있고, 네, 학교마다 차등이 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이라는 얘기는 편하게 쓸 때 내 맘대로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전지적 쓰겠어요? 내 맘대로 서술하려고. 그거를 포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들이 정립판으로 봤던 뭔가 선지로 나와서 볼 법한 그래서 이러면 뭔가 모의고사 선지 같죠? 약간 이러면 그래서 졸라 근데 뭔 말인지는 알아. 뭔 말인지 아는데 와 이게 뭐고 온다고 하는 거야. 아니 전지적 장가시점이 뭔지는 아는데 그 왜 썼냐고 Y를 물어봤더니 여기서 구라가 아니라 중앙고에서 이것 때문에 120명 4점 감점 당했어요. 220명이거든요 중앙고가 지금. 이렇게 보면 솔직히 객관식에서는 다 알잖아요. 변별력 없으니까 서술에서 있다고 해버리고. 근데 보면 납득은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 할 때도 계속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맞은 것도 이게 왜 맞은? 이런 식인 거예요. 지문에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저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다른 과목도 상관없어요. 알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나 솔직히 막 서술형 때 왜 전지적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서술하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서 하다 보면 포장이 되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내 말 스타일대로 내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을 내뱉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수학은 식을 쓰면 괜찮으니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과학이랑 다른 것들은 어떠냐? 다른 것들. 네. 그래서 계속 내뱉는 스타일. 복습하거나 이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이게 이거였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끝내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늘 아시잖아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줘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살짝 보면 자, 어떻냐? 자, 뒤에도 보세요. 예. 뒤에 문장. 자, 신통하지 않대요. 뭐가 신통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인국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랍니까? 무슨 핑계를 대는가? 그것도 지가 개쫄보다. 개쫄. 여기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또 이래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타인을 쓴다는 거는 의외로 지 명예나 지 체면도 은근히 신경 쓰다. 이렇게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신 문학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죠. 제 설명과 학교 설명이 다르면 무조건 학교 따라가야 한다는 게 중학교 때부터 들은 이유가 뭐냐면 비문학은 완전 창작이라 변수가 없어요. 문법은 이미 고착화가 되어 있으니 건들 수가 없어요. 문학은 이 전광용이라는 사람이 이미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 선생이 보고 지 생각을 문제로 낸 겁니다. 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판단이 다르면 출제자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살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네, 그래서 문학은 필기가 의외로 중요하다. 짜증나지만. 네, 그 사람이 내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자, 그것도 나선 게 아니라 따돌리기 하는 거. 네, 직접 제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딱 3글자로 줄 수 있죠. 쓰레기. 됐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자, 소설에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중3 때, 중2, 중3 때 많이 봤고 고등학교 때는 디폴트로 나온 게 마지막 2개예요. 특성에 따른 분류와 성격의 변화 양상에 따른 거.
요 두 개가 포인트인데 들어봤죠 많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인물이죠. 이 친구입니다. 자 인물. 자 전형과 개성의 차이인데 자 전형적 인물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그 소설이죠. 당시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때 있을 법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 그리고 개성은 그냥 혁명가입니다. 그 시대에 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인물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인국은 전형이에요, 개성이에요? 이런 놈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인국은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린 자궁공의 인물들도 뭐예요? 그 당시 있을 법한 빈곤층들이죠.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현대 소설의 95%는 다 전형이에요. 희한하게. 가끔 개성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혁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개성이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성적인 인물로 하면 대표적인 게 누구냐? 홍길동전. 근데 홍길동전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전형이면서 유교를 지키는 전형적이면서도 그쵸? 나라를 혁파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들은 내신 나오면 이걸로 장난질을 오지게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중요한 거. 우리 모의고사 고등학교 몇 번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내신에서도 보기를 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러니 이렇게 디바이드 해라. 이렇게 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평면과 입체인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클났으면 네,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versus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평면은요 소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격 변화가 아예 없어요. 자, 입체는 있다는 뜻인데 보통 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냐? 예를 들어 만화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좀 그런 클리셰가 많이 없긴 한데 옛날에는 나쁜 놈들이 참교육을 받으면 착해져요. 그쵸? 그게 대표적인 개과천선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개성이에요. 성격이 변화하니까 악했다가 착해지는 거. 혹은 입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성장소설 같은 게도 많이 나와요. 성장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니 이렇게 됐구나 라는 식으로 성격이 아예 스타일이 변하는 거죠. 그게 입체입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입체가 거의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전형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형과 평면. 그럼 이인국 박사, 자 알고 계시죠 두 분은? 그러면 이인국 박사는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지성격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평면이에요. 그러면 이인국은 뭐예요? 전형적이자 평면이다. 끝! 이렇게 돼요. 선지 하나 끝.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네, 사실 11, 12페이지가 내신 때는 디폴트로 나와요. 아예 설명도 없이. 자, 11페이지와 12페이지인데, 자, 12페이지 하나 넘기면. 네, 제시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제시를 한번 눈으로 쓱 보면 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네, 특성이죠. 성격이나 태도, 심리 등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논평을 하는데 보통은 설명입니다. 인트로듀스예요. 인트로듀스. 그래서 지금 왼쪽 우리가 아까 앞장에 보셨던 것처럼 이인국 박사 성격이 빵 났잖아요. 그럼 얘는 뭐 그런 놈이다. 그게 직접 제시다. 네. 근데 반대로 간접 제시는 자 직접 등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물의 말이나 행동, 외양 묘사.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나오는 거.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고전에서 많이 들었던 이 친구죠. 자, 요거는 현대소설에서 나오면요. 아마 여러분 수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국어 전공을 당연히 안 하실 거지만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작가가 채만식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유일하게. 이게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작가가. 그래서 내신 때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서술자의 개입은 3개입니다. 편돈 들어가요. 자, 뭐냐면요. 전부 장면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면 전환 등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고전소설 좀 보신 분들은 뭐 차설, 각설 등등등, 뭐 화설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전환할 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 장면을 attention, 우리가 보통 환기라 얘기하죠. 그래서 판소리기 같은 경우는, 자, 거동보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하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장면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버립니다. 대부분 다 고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 아시는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에요. 어찌하니 통분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이제 피처링 때리는 거, 뭐 산천초목도 다 물건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편집자적으로 주관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선으로 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요거는 고전에서만 거의 990% 나오는 거고, 그나마 이제 0.몇몇몇% 쓰면 채만식 정도. 나중에 뭐 미스터 방 들어오는 것들 있죠, 몇 번. 그런 것들에서 좀 나옵니다. 그때 봐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소설은 얘가 빠지면 큰일 나죠. 갈등의 종류인데요. 아, 얘가 진짜 의외로 셉니다. 자,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말씀드렸죠. 소설은 갈등 구조가 없으면 전개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진짜로. 자, 여기서 갈등 구조, 자, 잘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었는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는데, 내적 갈등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마음속의 불안이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적 갈등,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포장을 하면요, 같은 말로 막 이딴 소리 많이 하죠. 뭐 등등등. 그냥 마음속. 그래서 저런 단어 볼 때는 뭐야 저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나가 분열되는 건데, 내적 갈등이 어려운 거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여러분들 식당 갔을 때 뭐 먹지? 내적 갈등이에요. 뭐 할까? 내적 갈등이에요. 불안하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내적 갈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중2 때인가 있으면 막 이상의 막 오감도, 거울, 막 가끔 이육사 윤동주 저 들어가는 백석도 가끔 있고,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오기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외적 갈등이 지금 뭐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사실 말하자면 위에 2개에서 끝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운명과 뭐 자연과 이런 거는 고전에서나 일부 나올 법하고요. 자, 진짜 2개만 알아도 수능 갈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진짜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면 이거죠. 자, 개인과 개인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 권선징악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가치관의 갈등.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일어난 상황.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대법원의 현대소설이죠. 고전소설도 비슷합니다. 자,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야, 쌤이랑 청와대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 동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청와대 잘못 건들면 아시겠죠? 저는 막 호적에서 빵꾸 뚫릴 수도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 없던 사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인이랑 사회랑 싸우는 거. 자, 생각해보라. 난쟁이 가족들과 사회랑 싸운다고 칩시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사회가 찌바르죠. 누가 봐도. 그래서 항상 개인은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어떤 작품이든 변수 일도 없어요. 아니 상처 생각해봐. 우리가 다 모여서 국가랑 맞잡으려고 해봐. 그렇죠? 네, 그럼 큰일 나죠. 네. 그럼 사회는 뭐가 되냐? 그 개인, 즉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지는 표현이 뭐예요? 냉소적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조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냉소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조 냉소의 기본 베이스는 비판이에요. 대신 이제 비판 중에 자조와 냉소 등이 있는데 자조는 자기 자신 디스하는 거고요. 냉소는 남이나 사회 디스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 정도의 개념. 자조 냉소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요 두 개만 아셔도 사실 내신 수능까지는 큰 문제 없다. 간혹 인물과 운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어느 작품에서 나오냐? 금오신화 중에 이생유장전, 뭐 만복사적 이 두 개 말고 없습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예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비중이 진짜 100작품 중에 99.999%라는 거. 그렇게 하면 예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갈등의 기능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능으로 이제 점점 찍어놓으면요, 실제 고등학교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는 차원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면 납득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로 한 번씩은 바꿔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장면, 자 진짜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해석도 안 되는데 두서없이 말을 던지니까 미쳐버리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일 먼저 잡아야 하는 거 지금 여기. 혹시 이거 작품 읽어보신 분? 자, 안 읽어본 사람.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자, 왜냐면 이제 쌤이 살던 조선시대 영종조 시절 때는 이렇게 이제 한국 단편 소설가 500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읽으면 혼났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사건이 중요해, 인물이 중요해?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처음에 읽었을 때, 자, 그 폼을 한번 익혀보자. 이 6줄을 빠르게 읽어봤을 때 일단 인물이 몇 명 나온지 또 보시고 누가 슈퍼바이저인지 찾아보세요. 빠르게 읽어보고 그냥. 소설 아시는 분들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주인공인지 아니까.
왜냐면 여기서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비문학 읽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요. 내가 읽어봐 이랬을 때